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나오시면 예. 제가 편해요. 아, 그러세요? 너무 예, 쉽게 감사합니다.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경제 이야기를 진짜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뭐 지수도 봐야 되고, 뭐 네. 여러 가지 상황도 봐야 되고 하는데. 네. 다 교수님, 먹고 사는 일인데요, 뭐. 그러니까요. 예, 그건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먹고 사는 이야기 하면 되는 거죠.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훨씬 쉬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 이야기 중에서도 말이죠. 지금 국제 경제가 다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기만 지금 굉장히 지금 침체 일로로 걷고 있다. 예. 예, 주식도 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 최근까지 세계 경제가 좋았었어요. 네. 전 세계의 그 성장률이, 세계 평균 성장률이 3.7%, 3.8% 뭐 그 정도 됐고, 세계가 그렇다는 것은 특히 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까지 합친 게 다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호황 국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2.8%, 세계 성장률보다도 거의 1%가 낮은.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일이 시작된 것이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세계보다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은 세계보다 성장률이 3배, 4배씩 막 이렇게 높아서 그렇죠.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꽤 잘 사는 나라로 도약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전 세계적인 추세보다 더 못한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 거죠. 예, 본격적으로 아무튼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게 아주 정착이 돼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예. 네.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다는 거는요, 수출이 어떨까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다는 거는 물건을 많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은 잘 되는 거예요. 수출은 잘 되고. 예. 그렇죠. 삼성전자, 예, LG, 그러니까요. 예. 뭐 삼성전자, LG니 뭐 현대차니 이런 데들이 수출이 잘 됐던 거예요. 네. 수출이 잘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8% 세계보다도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수가 엉망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아무튼 이 국내에서 뭔가를 팔고 계시는 분들의 장사가 엉망이 됐다는 네. 이야기고, 그렇다는 사실은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점포 임대. 네. 점포 임대 곳곳에 있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건물주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세상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건물주들도 죽을 맛인 거죠. 네. 뭐 다 비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아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출로 먹고 살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좋았고 그 덕을 꽤 봤다. 그런데 우리는 더 덕을 봐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계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세계가 좋지 않을 것 같다. 그 조짐은 며칠 전에 나타났잖아요. 며칠 전에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5% 연일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미국 경제가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페이스북이니 아마존이니 뭐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잘 나갔는데 그 회사의 주가들이 폭락했죠. 예, 곤두박질을 친 겁니다. 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금리가 높기 때문이에요. 미국 금리가 높아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트럼프가 말이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다가 당신들 미친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막말까지 할 정도로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미 연방준비위원회는 왜 그렇게 했느냐? 미국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야, 과열이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0% 수준에 있던 그 금리는 매우 비정상이었거든요. 네. 경기를 살리려고 한 거죠. 경기가 충분히 살아났으니까 이제 실업률도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가 있으니까 이제는 금리를 정상화시키자 해가지고 쭉 계속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네. 3.5%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올렸네요. 많이 올라갔어요. 미국 금리가 그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많이 올렸나? 기업들한테 이제 그게 신호가 온 거죠. 투자자들이 야 이건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 경기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주식을 내다 팔고 이제 이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국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고 중국, 뭐 상하이, 홍콩, 뭐 쭉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았잖아요. 네.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 충격을 받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전 세계 경제가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한국한테는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이게. 네. 왜냐? 지금까지는 세계 경제가 좋아가지고 수출은 잘 됐어. 그렇죠. 그런데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 대한민국 물건을 사줄 구매력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줄어들겠죠. 그럼 수출마저도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그럼 힘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내수가 굉장히 약한 상황인데 수출마저도 줄어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 실업률은 더 늘어날 것이고 뭐 점포는 더 많이 빌 것이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영업자들 폐업하는 사람 더 많아질 것이고 중소기업들 문 닫아야 될 때 또는 해외로 나가야 될 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 또 걱정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예. 그럼 미국은 금리를 올렸는데 네. 감당할 수준이 되니까 올린 겁니까?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낼 정도로 말이죠. 감당도 못 하는데 많이 올린 겁니까? 연방준비위원회는 즉 연방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데예요. 네. 그 연방준비위원회의 입장에서 준비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견딜만하다. 뭐 충분히 이 정도는 견딜만하고 어쩌면 이게 너무 지금 미국 경기가 과열이 돼서 물가가 오를 인플레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가장 큰 존재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플레를 막는 겁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물가 있거든요. 안정. 네. 돈을 찍어내는 데잖아요, 말하자면. 네. 네. 근데 돈을 찍어내긴 찍어내면서도 너무 많이 찍으면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막 그렇죠. 이렇게 막 물가가 몇백 배, 몇만 배씩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돈을 찍어내는 것. 그게 연방준비위원회 또 한국은행 같은 데서 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니까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 이제는 너무 과열이다, 미국 경기가. 이렇게 아마 그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화나죠. 화가 나지. 야, 물가 좀 올리면 어때? 일자리가 생겨가 좋은데. 응? 네, 업적 좀 쌓고 있는데. 그렇지. 지금 선거도 해야 되는데 네. 말이지. 좀 물가 뭐 한 1-2% 올라가면 어때? 라고 하는 입장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연방준비위원회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하고 지금 이낙연 총리 같은 사람하고의 입장 차이가 지금 있는 겁니다. 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행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이게 돈이잖아요, 바로. 돈을 풀었다 조였다 하는 그 기능을 하는 데가 중앙은행인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다 보면 진짜 포퓰리즘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뭐 물가가 뭐 100배, 1000배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도 아주 금방 닥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그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정치적으로 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네. 자, 미국은 그러면 이제 견딜 만한 수준, 네. 또 과열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약간 브레이크를 걸었다. 근데 그 브레이크 건 게 운전자는 잘 모르는데 네. 살짝 섰구나는데 뒤에 있는 사람 버스 타면 앞으로 확 쏠려버리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비유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된 거죠. 네, 지금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이 출렁하니까 다른 나라들까지 다, 예. 이거 미국 경제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나라 경제들도 다 따라서 죽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미국이 위험해지면 또 결정적인 것은 그 미국 돈들이 밖으로 다 빠져나가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월스트리트 자본들이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나라 가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위험해지면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돈을 도로 걷어들여요. 아, 왜냐면 자기도 부도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주식 투자했던 것들을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미국 증시가 출렁한다라고 그런 게 예감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예. 한국도 마찬가지고. 네. 일단은 미국이 이제 약간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소비가 좀 줄지 않겠습니까? 예. 금리가 올라가니까 일은 잘 되지만 좀 저축 좀 더 하고 네. 내가 사고 싶었던 전자제품들 내년으로 좀 미루고 이렇게 예. 되자. 그러면은 정말 타격받는 국가는 대한민국이겠네요. 좀 반도체 그렇죠. 때문에 반도체. 난리인데. 예, 그렇죠. 반도체를 팔아야 되는데 경기가 주춤해지게 되면 그만큼 투자가 줄어들게 돼요. 네. 이게 주로 이제 그 스마트폰의 구매라든가 또 AI,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반도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로.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반도체를 정말 엄청나게 팔고 있었는데 그런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매우 높죠.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뭐 내수는 우리나라 내수는 더욱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뭐 전 국민이 아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좀 심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런 국면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태평한 거 아닌가? 그렇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무 태평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아마 뭐 북한 대변인 하느라고 그런 건지 뭐 예.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태평하다. 예. 거기다가 국민들도 사실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긴가민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숫자로 딱 결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숫자로 잘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그 증시 주가에는 지금 드러났지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고용률 같은 데 드러나야 되는데 고용률은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말기, 즉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때 67.2%인가 그랬어요. 지금 근데 보니까 66.8%? 뭐 고용률이 그렇더라고요. 숫자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네. 별로 별로 달라진 게 없어.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라고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네. 이 정부가 계속해서 일자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속 뭔가 일자리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몇십 조씩 들여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거 다 일자리를 늘린 거예요, 그게. 근데 공무원만 늘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늘린 거예요. 예.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 신문기사 보고 그냥 기가 막혔는데 과학기술연구회라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네. 인턴 사원을 500명을 뽑았는데 노트 정리하는 인턴 사원을 500명을 뽑았더라고. 아니 노트 정리를 하라고 아니 박사들은 노트 정리하면 안 되고 박사는 듣기만 하고 그 불러주고 누가 노트 정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그럴 거면 그냥 돈을 주지. 그냥 주는 게 낫죠. 네, 그냥 돈을 주지, 그걸. 뭐 때문에 출퇴근 시키고, 뭐, 노트 사줘야 되고, 뭐. 아무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지금 늘린 거예요. 예. 늘렸는데, 총량은 변화가 없어. 오히려 줄었어. 문재인 정권 시작할 때보다 오히려 지금 약간 줄었어요. 네. 그렇다는 그렇죠.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간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입니다. 민간 일자리는 엄청나게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거의 요즘 뭐 취업하기 힘들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간에는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알바자리도 쉽지 않다고요. 예. 성남의 그 새벽 모란시장 뭐 이런데 그 뭐예요? 그 새벽 일자리? 예. 일자리 그 찾으러 다니는 사람. 인력시장. 임용직들. 예. 거기서도 뭐 자리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까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경제가 죽는 거예요. 민간 경제가 죽었어. 그러니까 진짜 일자리들은 줄고 오히려 민간에서부터 세금 뜯어가지고 그걸로 고용하는 그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 일자리 1개 만들기 위해서 민간 일자리는 1.5개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요. 야, 그렇죠. 정부 일자리 하나 만들려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네. 세금을 내는 그 기업은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또는 못 뽑든가.
안 뽑죠. 안 뽑죠. 왜 돈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자리 하나 늘어내면 민간에서는 1.5개가 줄어들거든요. 지금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긴가민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뭐 그러는데 실제 통계로 나타난 거 보면 괜찮네. 뭐 괜찮네? 이거 나만 그런 건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눈도 멀고 귀도 멀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씨가 얼마 전에 옛날부터 경기 안 좋다는 말은 계속했다. 무슨 소리냐. 지금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최근에 과거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뭐 된다. 또 일자리 찾으려고 하면 좀 낮게라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경기가 좀 나쁘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된다는 건데 요즘은 한 단계 낮춰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알바자리도 이제 없으니까. 저희 친척 그 분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알바 쓰기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최저임금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부부가 다 나가셨어요. 가게에 그냥. 그러니까요. 부부가 다 나가셨어요. 네. 알바 내보내고. 그렇게 점점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정부 들어가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에서 자본 유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한국이 경제 위기에 닥쳤을 때, 신용 경색이 왔을 때, 대규모 부도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과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진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신체로 따지면 다발성 경직 또는 전신 경직 상태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가만히 누워서 이제 온몸이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다 귀찮아지고. 예, 다 귀찮아지고 그냥 옛날부터 하던 거나 하고 새로운 거 시작 안 하고 그리고 누군가 새로운 거 하려 그러면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네가 그거 하면 내가 옛날부터 했던 거 못 하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누구도 새로운 거를 시도하지 않고 옛날 방식 그대로 하다가 망하면 망하는 거고 뭐 이런 상태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거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국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내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뭘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래서 가만히 있게 된 거예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게 된 거예요. 큰일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몸으로 따지면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냥 점점 굳어져 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그냥 죽는 거죠. 그러네요. 충격이 왔을 때 막 움직여서 막 피해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움직일 수가 없을 상태. 요즘 보면요.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뭐 스마트폰, 뭐 반도체들 계속 만들어내면서 세계적인 제품 만들어내고 있는데 혁신, 뭐 4차 산업, 미래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안 보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4차 산업에 대해서 계속 뭘 해야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거의 바이오밖에 없죠, 지금. 그렇죠. 삼성전자도 보니까 스마트폰 하나 이거 가지고 매달리고 있는데 반도체하고 이것만 가지고 될 것인가? 지금 뭐 샤오미니 뭐 중국 제품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뒤쫓아와서 말이죠. 감당이 안 될 텐데 이 정부가 기업에게 활력을 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옥죄고 있으니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이 인터넷 기술, IT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새로운 산업들이 얼마든지 등장을 할 수 있어요. 그 새로운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주 여행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들을 바꾸는 예. 거예요. 예를 들자면 택시 비즈니스다. 그러면 그 지금은 택시 면허를 해야 되고 아무튼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택시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 회사를 만들어야 되고 개인 택시 면허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 손님과 운전자와 1대1 그냥 직거래를 해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불러서 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우버 같은 거. 예. 그런 거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버보다 훨씬 좋은 비즈니스들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육상뿐만이 아니고 공중 비즈니스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드론하고 결합이 그렇죠. 돼가지고. 그런데 그런 게 저는 미래에 엄청난 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누가 이재웅. 예. 이재용이 아니고 다음에 이재웅인가? 그러니까 아마 소카를 하는 그 사람. 예, 소카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좀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택시 회사들 택시 운전 기사님들이 그냥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기존의 비즈니스를 바꾸는 일은 X야. 그걸 가지고 농업을 완전히 새로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농민들이 나서 안 된다 그래. 안 된다고. 뭐 곳곳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이제 어떤 비즈니스도 새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러면 누군가 지도자가 나와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면 새로운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도자라고요. 그렇죠. 그게 미래를 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그런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내가 다 그대로 지켜줄게요. 이 약속만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못 지죠. 책임 못 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수가 났다.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굳은 상태로 그대로 그냥 빠져 죽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가 그냥 이제 침몰로 가는 네. 정말 사망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경제 문제는 뒷전에 다 놔두고 네. 지금 남북 문제에 매달려서 말이죠. 프랑스도 가서 김정은 대변인 역할을 하고 미국도 가서 김정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게다가 또 북한에 퍼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참 큰일입니다. 북한 저거를 그러니까 그 양면성이 있는 거죠. 이 북한이라고 하는 게 양면성이 엄청난 투자의 기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완전히 우리가 망하는 수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가 하는 거는 수렁입니다. 저게 투자 기회가 되려면 북한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래서 그 북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네. 그 고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일하는 방식도 가르쳐 줘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그 사람 잘못하는 사람은 내보내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 못 대거든요. 지금 제도하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설령 북한에서 돈을 벌었다. 그 돈 못 가져 나와요. 못 가져 나오죠. 네, 돈 못 가져 나옵니다. 네. 그 이집트 기업이 거기 투자했다가 한 푼도 못 가져 나와가지고 완전히 거기 수렁에 그냥 빠져버렸잖아요. 그 이동통신하는 오라스콤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이집트 통신회사죠. 예. 그 북한의 이름은 고려링크라고 고려링크. 고려링크.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다 투자하면 그냥 갖다 상납하는 겁니다. 상납. 예. 끝 주고 끝. 예. 상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상납이냐? 그게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잖아요. 그 인질이에요, 또. 인질을 잡히는 거예요. 남북 문제가 변화되고 긴장이 고조되게 되면 그냥 인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무슨 한국이 미래의 무슨 가능성이 아니고 이건 수렁이에요, 수렁.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을 완전히 우리가 도외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조건이 있다. 뭐냐? 정상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정상국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미국에다가 또는 무슨 베트남에다가 투자를 하면 그 투자가 보호받잖아요.
그렇죠. 투자가 보호받고 그 사람들을 베트남의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면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을 한국 투자자가 결정을 하고 일하는 작업 방식도 지도를 하고 안 되면 내보내고 뭐 하는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비즈니스죠. 네. 그리고 팔아서 돈 벌면 뭐 본국으로 송환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문서로 작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유엔에 가서 선언을 하던 뭐 아니면 어떻게 뭐 남한에 와서 선언을 하던 본인이 국제사회에 선언을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리고 관리 감독도 받겠다. 이래야 그렇죠. 예.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않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국제사회에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 판에 지금 아무 약속도 안 했잖아요. 아무 약속도 안 했어요. 김정은이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국제 투자자들에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투자를 한다? 이거는 뭐 그냥 상담하는 거죠. 그냥 바치는 예, 거예요. 갖다 바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천천히 해라, 북한은. 예. 북한에 들어가는 거는 중국 기업, 일본 기업, 미국 기업이 다 들어가고 나서 한번 봐라 이거예요. 왜 우리는 그들과 같이 들어가면 안 되냐면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권력자들이 남한의 재벌들을, 남한의 기업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아요. 그렇죠. 진짜 우습게 한다고요. 대통령도 우습게 하는데. 맞아요. 어? 이번에 삼성 이재용 선생 뭐 남한에서 보니 좀 유명하대? 뭐 이런 식 아닙니까? 다른 면으로 유명하대. 뭐 이거 감방 간 거 조롱하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은 완전히 한 수 밑으로 본다고요. 예. 자기들 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미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나 뭐 이런 데보다도 완전히 한 수 밑인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은 그냥 우리한테 상납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이거는. 그러네요. 우리가 먼저 들어가면 더욱더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다 들어가서 이 좀 기반이 닦이면, 제도적인 기반이 닦이면,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비즈니스로 순리다. 그럼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늦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늦어도 괜찮아요. 북한 말고도 투자할 때는 많습니다. 아니, 세상에 투자할 때 얼마나 많아요. 한국 투자자들한테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데가 한두 군데냔 말이죠. 맞습니다. 네. 이야, 아이고. 저는 그래서 이 북한에만 그렇게 신경 쓰고 정작 우리 대한민국 안의 경제에 대해서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일자리 상황판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도 없고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걱정도 되고 말이죠. 네. 우려도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인데, 이걸 타개하려면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야 될 텐데, 네.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마음 바꿀 생각이 없어요. 예. 이거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그러면 예. 국민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바뀌어야 되고 국민들이 북한이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환상을 버려야 돼요. 북한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예, 북한 그냥 잘 되면 좋고 뭐안 돼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북한은 우리의 투자처가 아니야. 지금 투자하는 거는 그냥 돈 상납하는 거고 오히려 인질 잡히는 거야. 그렇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지금 냉철한 인식을 가지셔야 되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장관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조금 뭐 귀를 들여서 귀를 기울일까? 뭐 지금은 뭐 관심도 없죠, 뭐. 아이고.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네. 예, 또 우리 김정호 교수님께서 김정호의 경제TV 신의 한수 네. 홈페이지 지금 예. 이제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저희가 링크도 달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계속 방송해 나갈 때 여러분들 많이
홍보를 해줘야지 국민들이 깨어나죠. 그냥 깰 수가 없어요. 이제는 찬물이라도 붓고 말이죠. 김종호의 그렇죠. 경제TV라도 막 수백만 건씩 나올 수 있게 우리 해야 됩니다. 시장경제 네트워크로 쭉 이렇게 1인 미디어들이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저희 이제 아침 오전 방송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아,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동관의 진짜 뉴스로. 뉴스. 예. 교수님 자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경제 너무너무 안 좋은데, 과거부터 안 좋았다. 그렇죠. 뭐, 과거부터 안 좋았다는 거는 뭐, 그냥 말로 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과거에는 노력하면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대기업은 못 가. 중소기업 갈래. 중소기업도 넌 어려워. 그럼 나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어. 이렇게 좀 뭔가 이제 구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서 말이죠. 대기업은커녕 중소기업은커녕 아르바이트 자리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없으니 미치고 벌쩍 뛸 노릇 아니겠습니까? 일하고 싶은데 일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분들 꼭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의 한 수도 많이 봐주시고 김종호의 경제TV 여러분들 많은 구독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동그랗게 구독 버튼 올라가면 여러분들 많은 시청 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